네, 코로나19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참 지겨우시죠. 원래 지금쯤 이태리 시칠리아에 있어야 되는 분들, 뭐 남미 아르헨티나에 있어야 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상상으로라도 즐겁게 지내시다가 코로나 끝나면 얼른 떠나셔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피자 한 판을 시키시고 제 유튜브가 다 끝날 때쯤이면 아마 도착하지 않을까. 그때 피자를 먹으면서 상상 여행을 떠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요즘에 서울에도 이탈리아식 피자 만드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홍대 합정역 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이탈리아 정통 피자를 화덕에서 바로 구워 파는 그곳으로 잠깐 여행을 떠나도, 물론 마스크 끼고요, 잠깐 여행을 떠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시켜 먹는 피자는 미국식 피자에서 또 한국식으로 변형된 거죠.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변형된 거라서 한 번 정도는 이태리 정통 피자를 먹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피자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나온 음식인 거 아시나요? 나폴리가 어떤 곳이냐? 이탈리아 수도인 로마 있잖아요. 로마에서 남쪽으로 기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가깝죠? 거기는 깜파니아 주라고 하는데요. 깜파니아 주의 주도이고 남부 여행을 요즘에 많이들 가시는데 남부 여행 중심지예요. 여기가 언제부터 발달했냐? 무려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발달을 했고요. 휴양지로 되게 유명해요. 세계 3대 미양 들어보셨죠? 세계 3대 미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가서 보면 충격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럽고 무질서하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요즘에 여기 투어를 많이 가는데 당일치기 투어를 로마에서 많이 가요. 자진 않아요. 너무 위험하고 소매치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당일치기를 하는데 가이드들이 계속 잔소리합니다. 소매치기 조심해라, 소매치기 조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털리세요. 거점으로 삼고 폼페이, 소렌토, 뭐 아말피 코스트, 포지타노, 카프리섬 이런 데 많이들 가거든요. 저도 사실은 여기 1박을 했었어요. 뭐 여기 관광 명소는 소개하지 않을게요. 그냥 가이드북 보시고 거기 있는데 다 따라가시면 돼요. 1박 2일 정도면 되는데 오보성, 레알레 궁전, 움베르토 1세 갤러리, 일제수 누오보 성당, 두오모, 그리고 하이라이트 국립고고학박물관이에요. 국립고고학박물관이 사실은 폼페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도시에서 나온 예술품들이 다 여기 와 있고 그림들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고 여기 또 심지어 폼페이에서 나온 19금 물건들이 있는데요. 그 로마 시절의 19금 물건들과 그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산텔모 성이나 골목길도 가보셔야 되고요. 스파카 나폴리라고 구도심 여기도 가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피자 순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원조니까 여기 피자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보존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가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사실 피자 먹으러 간 거죠. 자, 그러면 나폴리 피자는 뭐가 그렇게 다른가? 아까 이태리 피자, 미국 피자, 한국 피자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전 세계로 다 퍼진 글로벌 음식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장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브랜드마다 다 다르죠. 근데 원조 피자는 뭐냐? 일단 이태리 가면 뭐 피자집 많습니다.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지만 이태리에 당연히 많겠죠.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바깥에서 보세요. 오븐에서 이렇게 쭉 꺼내가지고 피자 얹어서 넣었다가 뺐다 파는 이 전기로 구워 파는 피자는 당연히 맛이 없어요. 나폴리식 피자는 그 화덕에서 꺼내오는 동그란 피자고요. 로마식 피자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사각형으로 잘라서 파는데 저한테 나폴리 피자가 훨씬 맛있고요. 그리고 나폴리식 피자는 반드시 피제리아라고 간판이 써 있고 화덕에서 피자를 구워서 바로 내놓는 그런 데 가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제가 사실 뭐 배낭여행 인솔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배낭 이탈리아 딱 들어가면 뭐 어느 도시든지 정통 피제리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맵이랑 이런 거 보고 그리고 화덕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 나폴리식 피자를 파는 피제리아로 손님들을 딱 모시고 가요. 피제리아로 가시면 많이들 모시고 갔는데 보통 3가지 문화 충격을 받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 1인 1피자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피자 한 판 시키면 3명, 4명이 나눠 먹잖아요. 뭐 양 많다 그래도 2명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피자는 한 명이 하나씩 먹어요. 심지어 그 전에 에피타이저도 먹고 그 후에 고기도 먹고 디저트도 먹습니다. 그냥 코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얇으니까요. 크기도 작고 얇으니까 한 판 다 드세요. 촌스럽게 한 판 시켜놓고 막 3명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문화 충격 두 번째, 가격이 쌉니다. 한국에서는 피자 한 판 15,000원, 2만원, 뭐 요즘엔 저가 브랜드도 많지만
그 냉동 피자 말고요. 화덕에서 구워 파는 피자는 뭐 2만 원, 3만 원까지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3유로에서 뭐 토핑 엄청 많이 했다 그러면 7유로예요. 그 유명한 나폴리의 정통 피자집, 역사가 오래된 집들도 3유로에서 7유로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 4,000원에서 9,000원 하는 거죠. 한국보다 더 싸죠. 여기 가서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격은요. 만드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자, 피제리아에 딱 들어가서 마르게리타 피자 한 판 이렇게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피자 전문 장인이 5분 안에 갖다 줍니다. 도우를 꺼내가지고 쫙쫙 반죽을 해가지고 공중으로 돌리면서 쫙쫙 늘어나는데 이게 완전 묘기고요. 그리고 바로 화덕에 넣었다가 금방 뺏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대략 5분 안에 끝나요. 보고 있거나 사진 찍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빨리 하거든요. 이게 세 번째 문화 충격이죠. 자, 그러면 나폴리에 갔을 때 어디를 가봐야 되냐?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3대 나폴리 피자 성지 이런 거요.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되게 잘 찾아놨더라고요. 사실 이 코스가 잘 짜여진 게 세계 피자 역사에 빛나는 전설적인 가게들이 아직도 성업 중이거든요. 자, 첫 번째가 포르트 알바라는 데인데요. 1738년에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폴리에서 가장 오래된 피제리아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1780년에 문 연 데가 있어요. 피제리아 브란디인데요. 여기가 제일 유명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 유명한 마르게리타 피자의 발상지거든요. 어느 피자 가게에 가도 어느 피자 브랜드에 가도 마르게리타 피자는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토핑이 적지만 가장 원형을 간직한 피자 중에 하나죠. 이 피제리아 브란디는 1889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보이 공국의 왕이었던 움베르토 1세랑 그 부인인 마르게리타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레스토랑 주인이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탈리아 국기색을 본떠가지고 붉은 토마토, 흰 치즈, 초록색 바지 이거 세 가지로 피자를 빡 만들어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름을 너무 잘 붙인 거죠. 마르게리타 피자를 대령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감각 정말 배우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움베르토 1세 왕이랑 마르게리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에 남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가게는 이제 대대손손, 자자손손 먹고 살 길이 열린 거죠. 이 가게 앞에 가시면요. 우리가 마르게리타 원조이고 이걸 만든 곳이다 하고 대리석판에 새겨가지고 딱 뒀어요. 사실 이게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그때 이렇게 토핑해서 먹는 피자가 이미 나와 있었는데 그거를 최고의 타이밍에 적확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게 된 거죠.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가봐야 될 피제리아가 1870년에 개업한 다 미켈레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딱 두 가지만 팝니다. 클래식한 오리지널한 피자가 보통 이제 마르게리타 피자 있고 그거보다 더 클래식한 피자가 마리나라 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토 소스에 오레가노랑 마늘만 넣은 피자예요. 치즈도 안 넣고요. 이거 드셔보시면 맛이 정말 심심한데요. 여기는 왜 유명하냐?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 나온 데예요. 줄리아 로버츠가 여기 피자를 먹죠. 그 다음에 또 많이들 가시는 데가 디 마테오입니다. 여기는 서울 대학로에 분점이 있거든요. 여기는 1936년에 문을 열었는데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방문을 해서 유명하고요. 여기 메뉴판에 보시면은 빌 클린턴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 다 굉장히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사실 이 세 식당은 너무나 유명한 데니까 관광객들이 꼭 여기는 가보려고 나폴리를 가니까 가격 올려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피자 가격이랑 똑같아요. 3유로에서 7유로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화덕에서 이 묘기를 부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접 주고 너무 맛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아마도 이 피자라는 게 빈민의 음식이었다. 서민의 음식이었다. 그 역사를 계속 살려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피자 역사가 사실 빈민, 서민과 굉장히 밀접한데요. 나폴리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요리할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이게 패스트푸드였어요. 1800년대.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8일 동안 할부를 해서 먹었는데 8일 있다가 값을 치르는 제도도 이때 발달을 했어요. 피자 아 오토라는 결제 방식도 당시에 있었던 거죠. 자, 피자가 궁금해가지고 이 피자의 역사를 다룬 책도 좀 읽어봤었는데요. 마를레나 스필러라는 분이 나폴리의 맛이란 책을 냈는데요. 피자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음식입니다.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지중해 근방에서 만들어졌고요. 고대 그리스, 이집트, 로마 전역에서 둥글 납작한 빵에 뭔가 얹어 먹는 이 원시적인 형태는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전역이랑 유럽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빵을 만들어 먹는 문화가 다 퍼진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중세 내내도 온갖 재료를 납작한 빵에 얹어 먹었어요. 역사적인 문헌에서 피자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 제일 처음에 쓰인 거는 997년이래요. 하지만 지금 생각할 때 피자에는 토마토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토마토랑 결합한 피자는 18세기에야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피자의 역사가 길고 계속 외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변형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우리가 원조다. 원조는 이런 것이야. 전통은 아름다운 것이야. 조상들의 얼을 살려서 전통을 보존해야 돼. 이런 움직임이 생기겠죠. 그래서 나폴리에도 정통 나폴리 피자 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연구를 많이 했겠죠. 토마토와 이 둥글 납작한 빵이 처음 결합한 게 바로 마리나라 피자인데요. 이게 언제냐? 1734년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때 피자는 더러운 나폴리 거리의 하층민들이 먹던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노점상들이 이걸 구워가지고 좀 그래도 따뜻하게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온도를 유지시키려고 금속통 안에 피자를 보관해서 팔았었어요. 그러다가 피자가 너무 맛있고 막 점점 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오븐에서 구워가지고 바로 팔아야겠다. 가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가게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게가 있으니까 화덕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이 토핑 넣어주세요. 이런 주문 제작도 되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서 통 안에 넣어서 올 때는 뭐 주문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 눈앞에서 주문할 수 있으니까 피자 장인이 더 이제 창조적인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때 생긴 이 가게를 피제리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1830년에 문을 연 게 포르트 알바, 이탈리아 최초의 피제리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1738년부터 거리에서 만든 걸 팔고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게를 만든 게 1830년이고요. 이 포르트 알바 이후로 계속 가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테이블도 생기고 의자도 생기고 나이프랑 포크까지 생기고 지금도 손으로 먹는 게 맛있긴 하죠. 이 피제리아가 생길 당시 나폴리에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다 모여서 살았는데요. 뭐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의 잠만 집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뭐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쉬고 길거리에서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렴한 음식인 피자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는데 왕이나 귀족들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와서 피자를 사 먹기 시작했고요. 뭐 관료라든가 부자들도 여기 와서 이 피제리아에 와서 피자를 사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에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이탈리아로 그랜드 투어를 오는 귀족들이나 부유층 자제들도 피자를 사 먹는 거예요. 관광의 필수 코스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영국인 귀족이랑 하인들이 피자를 나눠 먹는 그런 풍경까지 나타났다고 기록에 돼 있어요. 아니 근데 귀족이랑 하인이 밥을 같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피자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정통 나폴리 피자는 무엇인가? 이렇게 피자가 점점 유명한 음식이 되다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로 확 퍼지게 됩니다. 피제리아가 아까 1830년에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사람이 가면 당연히 음식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재료와 미국 문화를 만나면서 막 새로운 형태로 변주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더 퍼졌죠.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온갖 재료들을 막 때려 넣은 피자들이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통 피자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인증하는 조직을 만들게 된 거죠. 정통 나폴리 피자 협회가 1984년에 생겼는데요. 나폴리 피자란 이런 것이다 하고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을 했어요. 재료, 조리 방법, 크기, 반죽의 정도, 무게, 가장자리가 바싹한 정도, 물의 온도, 화덕의 온도, 밀가루를 치대는 속도, 이스트와 소금의 함량, 재료를 썩는 시간 이거를 다 세밀하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반드시 손만 써서 만들고 전기 화덕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장작을 떼서 나무 장작을 떼서 만든 화덕에서만 구워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나폴리 피자는 도우가 잘 부풀어 올라서 기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드러우면서도 바싹함이 동시에 살아있어요. 한국 피자에서는 이런 맛이 안 납니다. 꼭 나폴리 정통 피자를 드셔보세요. 네, 그리고 또 피자사의 한 획을 끈 게 바로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피자 장인을요, 피자이올로라고 하는데요. 나폴리 피자이올로의 기술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지정이 됐어요. 유네스코 유산 홈페이지에 가보면 나와 있는데요. 너무나 글을 아름답게 잘 써놔가지고 제가 인용을 하려고요. 나폴리 피자는 나폴리 그 자체다. 와우, 이 문장 정말. 나폴리 피자가 나폴리 자체래요. 네, 그리고 요리 기술이나 인증 조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나폴리라는 한 사회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문화의 핵심이래요. 와우, 문화의 핵심. 네. 나폴리 피자 이오볼로의 기술은 16세기부터 지속적으로 보존, 전승되어 왔으며 지역민 모두가 공유하는 지식이다. 피자 이오볼로는 음식을 매개로 나폴리 공동체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사회 통합과 세대 간 교류에도 기여한다. 이 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폴리 피자는 나폴리의 핵심이고 이걸 문화를 담고 있는 매개체다. 나폴리 문화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냥 피자를 먹는 게 아니라 나폴리 정통 피자를 음미하면서 이 조건까지 또 한번 찾아보면 정말 피자를 사랑하는 문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태리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울에서 맛보기 좋은데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홍대역 앞에서 한 5분이면 되는 데인데요. 로쏘 1924라는 데를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 오픈했을 때부터 갔는데요. 여기 진짜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오픈했을 때부터 갔는데요. 이 주인은 뭐 저랑 아무 관계 없는 분인데 제가 여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가 학원 사람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주인장을 계속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은데 막 찾다가 나폴리 정통 피자가 너무 맛있어서 이런 나폴리 서민 분위기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식당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나폴리 정통 피자 장인을 모신 거예요. 그분이 와 계실 때는 여기 막 줄 서서 먹었어요. 이렇게 공중에서 돌리는 묘기는 안 하셨는데 뭐 너무 연로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계속 즐겁게 사진도 찍어주고 하시니까 되게 즐거웠어요. 그 첫 번째 피자 장인이 왔다 가시고 또 얼마 있다가 두 번째 피자 장인 다른 분이 또 왔다 가셨어요. 그분도 한 달 정도 계셨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이고, 그동안에도 몇 번 갔는데, 그 두 번째 피자 장인은 약간 심심해 하시더라고요. 여기 화덕이 레스토랑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테이블들이 놓여 있는데, 아, 진짜 피자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덕에 넣었다 빼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기도 좋고요. 여기 지금 네이버에서 예약하고 가시면 무슨 혜택이 있고 리뷰를 쓰시면 1+1 쿠폰도 날려드립니다. 이태리 이미 갔다 오셨지만 나폴리 정통 피자 안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국에서 피자나 정말 좋아하는데 하면서 아직 나폴리 정통 피자 안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모든 분들 다 나폴리 정통 피자 한 번쯤은 드셔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서울에서 음식으로 세계 여행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